졸작 시작을 위한 다이그래프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졸작 시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초적인 수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다이어그램법입니다. 다이어그램법. 보시다시피 두 가지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이어그램. 똑같은 집인데요. 똑같은 집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3차원적인 다이어그램입니다. 3차원적인 엑소노메트리를 활용한 3차원 다이어그램이죠. 밑에는 어때요? 밑에는 라인으로 표현한 두 가지 2D 2차원적인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선, 뷰, 그리고 동선, 그리고 영역들을 표현하는 2차원적인 다이어그램입니다. 즉 하나의 집을 설명함에 있어서 3차원적인 다이어그램 그리고 2차원적인 다이어그램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작품을 진행할 때 있어서 3차원적인 다이어그램 그리고 2차원적인 다이어그램 이 두 가지를 다 능숙하게 다뤄내야 할 줄 알고 다뤄야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글을 보시면은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즉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즉 굳이 어떤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 다이어그램, 이 그림만 보고 이 작품이 어떤 형태로 나오겠다, 어떤 결과물을 갖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즉 가장 중요한 다이어그램, 가장 핵심적인 다이어그램은 복잡하고 화려한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어떤 설명을 즉각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심플한 강력한 다이어그램이 제일 중요한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표현에 있어서 다이어그램만을 보고도 어떤 건축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훈련, 그런 연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보시죠. 먼저 2차원적인 다이어그램입니다. 배치에서 많이 사용하죠. 우선 배치 개념에서도 2차원적인 다이어그램을 씁니다. 내 건물이 놓이게 되면서 어떤 것들이 어떤 요소가 보이게 되고 어떤 것들과는 또 차단이 되고 그래서 내 건물은 어떤 형태를 갖춰야겠다는 것을 선적인 거, 즉 2D적인 걸 표현하죠. 그래서 배치에서도 이러한 다이어그램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그재그라는 어떤 선을 이용해서 다이어그램을 표현한 겁니다. 즉 이런 선을 이용해서 뭔가를 표현했는데 이거 자체가 바로 집이 됐어요. 우리가 이케아는 선을 썼는데 이거 자체가 건축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명료한 다이어그램이고 2D의 다이어그램의 힘입니다. 그래서 2차원적으로 어떤 선을 하나 그렸지만 그것이 곧 건축화되는 이런 다이어그램 설명도 상당히 좋은 사례고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거 역시 평면적인 다이어그램입니다. 2D적인. 그래서 아주 선 하나만으로, 굵은 선 하나만으로 어떤 집의 개념,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개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게 다이어그램이고 하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건 단면 다이어그램입니다. 요거는 이제 단면에 대한 다이어그램인데 이건 두께가 있는 어떤 2D 라인을 통해 가지고 단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법 자체도 검정 바탕에 흰색 라인을 써가지고 훨씬 더 강하게 보이게끔 했죠. 그리고 두께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건축화된 다이어그램입니다. 즉 도면에 가까운 다이어그램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도면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선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두께감 있는 라인을 사용하게 되면 건축화된 도면과도 가깝고 설명도 훨씬 더 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이어그램 표현법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역시 단면 다이어그램이죠. 근데 요거는
핵심적인 게 본인의 건물만 설명한 게 아니고 주변, 앞뒤, 도시적 관계에 대해서 내 건물이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나올 것인가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밀고 셋백하고 밀어낸 부분이 파킹, 주차 영역으로 쓰이고 이쪽은 빛을 도입할 수 있게 쓰이는 아주 단순하지만 상당히 명쾌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표현법이. 그래서 이런 표현법도 상당히 참조할 만하다라고 말씀.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라인으로 된 다이어그램이지만 이 라인이 도시적 맥락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내 건물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를 아주 단순한 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다이어그램의 힘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으로 뭔가 강조하고 싶거나 주장하고 싶은 것을 명쾌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런 다이어그램, 2차원적인 다이어그램, 단면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네. 이거 역시 단면 다이어그램인데요. 요거는 조금 기존 거랑은 다르죠. 네, 요거는 두께감이 있는 선이 들어갔고요. 심지어 재질까지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도면에 가깝죠. 도면에 가깝지만 도면은 아니고, 그래서 이 도면에 가까운 요소들을 다이어그램에 표현하면서 훨씬 더 건축적이고 본인의 생각을 훨씬 더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죠. 특히나 그런 컬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강력한 컬러들이 그 영역을 나타내고 그 영역의 어떤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배가시켜줍니다. 그래서 도면에 가까운 단면 다이어그램, 2차원적인 다이어그램도 상당히 여러분들 작품을 설명하는 데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요소, 즉 사람의 행위, 어떤 그런 쉼, 여러 가지 사람의 행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색깔로 표현해가지고 이 건축적인 요소에서 어떤 공간 행위들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2D적인 다이어그램에 있어서 컬러를 사용하는 것,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에 컬러를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상당히 검정색, 단색 선만을 사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단면 공간의 구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본인이 구성했던 다양한 공간을 이렇게 단면적인 선을 통해서, 두꺼운 선을 통해서 표현하면 훨씬 더 부각시켜지고 배가가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상당히 자신의 공간에서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냈구나. 이것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2D 다이어그램에 이어서 3차원적인 다이어그램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죠. 이거는 뭐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스케치, 즉 여러분들의 손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런 다이어그램은 이 건축가, 특히 학생이 어떠한 생각을 머릿속에 품고 있는지를 상당히 분명하고 명쾌하게 나타내죠.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는 요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스케치적 요소가 상당히 다이어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로 디지털 툴을 사용한 다이어그램이죠. 표현은 3차원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주택의 결과물로, 이런 집의 결과물로 나오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용적과 부피를 가진 다양한 공간 요소들이 이렇게 분해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 분해된 요소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이런 집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어떤 걸 느끼냐면 이 건축가가 상당히 많은 생각,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집적시켰을 때 이렇게 압축되고 정제된 건축일대가 나타난다는 것을 바로 이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고 유용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는 중요한 게 이제 키포인트가 구조가 포함이 되어 있죠. 구조나 수직 동선의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피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세 단계를 합치게 되면 그게 바로 건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세 개의 형태들을 분해시켜서 다이어그램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공간, 그리고 구조, 그리고 외피, 공간, 구조가 합쳐져서 건축이 되는데 그거를
단순히 분해만 해놓음으로써 이게 다이어그램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아주 단순한 매스에서 시작해서 요소들이 덧붙여지고 형태가 된다는 것을 3차원적인 요소로 설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거기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요소들을 다른 컬러로 표현하게 되고 이것이 어떤 형태에 영향을 미쳐서 형태가 가감되고 형태가 부과되고 첨가되면서 매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이어그램이 저는 엄밀히 말하면 건축의 전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완성된 집이죠. 그 완성된 집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합되고 재결합되고 분해되고 하면서 이 집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집은 여러 가지 알투로 파생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설명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러한 좌표축과 요소들이 더해가면서 알트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 다이어그램 배치에 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눈여겨 볼만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정갈하게 구성된 다이어그램입니다. 즉 첫 번째 단계부터 매스 그리고 띄어짐 그리고 여기에 완성되고 마지막에 빛까지 상당히 정갈하게 구성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단계 다이어그램 표현법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내 생각이 배치부터 완성까지 어떻게 순차적으로 발전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다이어그램 표현법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 아셨겠지만, 3차원적인 다이어그램과 2차원적인 다이어그램이 섞여 있습니다. 자,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서, 3차원적인 다이어그램을 또 고집하는 친구가 있고, 그리 어려워. 나는 2D만 쓸 거야. 또 2차원적인 다이어그램만 고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상당히 이 그림 효과적입니다. 배열이 있어서 그렇지만 최초의 3차원적인 생각이 또 2차원적인 생각을 거치고 또 그런 요소들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재미있게 표현이 돼서 2차원적인 요소와 3차원적인 요소가 함께 설명이 되면 훨씬 더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한테 관찰자한테 훨씬 더 효과적인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개념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다이어그램입니다. 3차원적인 다이어그램과 2차원적인 다이어그램을 잘 섞어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이거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전부 다 3차원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어떤 중요 핵심 요소가 점점 자라서 점점 커져서 집이 완성되는 이렇게 뭔가를 표현해주는 아주 흥미로운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차원적인 사이트에서 매스가 잡히고 이게 전개가 되고 또 다양한 게 부과가 되고 하면서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고 마지막에 집이 된다. 이러한 어떤 단계별 3차원 다이어그램 상당히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훌륭한 모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맥락도 살짝 표현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내 땅에서 어떤 요소가 익스트루드 되고 변형이 그러한 주변 컨텍스트에서 형태 자체가 변형이 되고 자연이랄지 이런 요소들을 도입하게 되고 엔트런스 효과 그 다음에 어떤 뷰와의 관계 그리고 좀 상당히 먼 뷰, 도시 뷰, 도시 컨텍스트까지 반영됐을 때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물이 되고 이게 집의 형태가 되는 관계. 자, 상당히 3차원적인 요소를 설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를 설명하고 재미있게 이 형태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형태가 어떠한 요소,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 형태가 나왔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그램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 역시 3차원적인 다이어그램인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그 3차원 다이어그램을 커팅을 했어요. 섹션으로. 그래서 이 섹션을 함으로써 겉에서 보이지 않았던 도시와의 관계, 주변 건물과의 관계가 상당히 분명하게 보이고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내 집의 어떤 공간 구성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저 상당히 추천하는 다이어그램 형태입니다. 즉 3차원 엑소노메트릭에서 내 집을 그 라인 연장선상에서 단면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 상당히 효과적이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참조하시고 졸작에서 꼭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케치를 활용한 다이어그램이에요. 스케치를 활용한 여기는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이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보통 개념을 나타내 이런 스케치도 상당히 모아놔 가지고 여러분들이 졸업 작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쓰게 되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마찬가지죠. 평소에 교수님들이랑 저랑 한 이야기들 그거를 노트에다가 표현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편하게 그려놨던 이런 다이어그램, 이런 스케치들을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다이어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들, 이러한 다이어그램 편법, 다이어그램에 있어서 스케치를 활용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케치의 컬러까지 공간 구성을 단순히 뭐 이제 2D만이 아니라 스케치를 3차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컬러를 사용하는 방법 상당히 즉흥적이지만 본인의 생각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단순히 연습하고 버리기만 할 게 아니고 이걸 다 모아놔서 나중에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정제된 예쁜 다이어그램법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표현법도 상당히 추천하고 꼭 이번에 한번 구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죠. 파란색 어떤 사인펜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공간, 내가 표현하는 공간들을 스케치 형식으로 표현해서 명쾌하게 알아먹진 않지만 보통 본인들만 알 수 있는 구성이지만 그거 자체가 저희한테 어떤 건축을 추측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는 어떤 효과를 나타냅니다. 상당히 추천하는 다양한 표현법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좋습니다. 이런 어떤 라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 종이 질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질감이 있는 텍스처, 즉 약간의 두께감 있는 종이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컬러로 표현한 법, 이것들 여러분들 저학년 때 배웠던 것들을 잘 써서 표현을 하면 생각을 전달하는 다이어그램으로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종합도적 입장에서 메시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표현하게 되고 그 부분들도 공간 투시도로 만들어서 또 중요한 강조된 부분은 컬러로 표현했을 때 이런 구성 내지는 이런 공간감, 이런 스케치가 뿜어내는 어떤 단면적 다이어그램적인 효과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네. 이건 좀 독특하죠. 이거는 이제 3차원적인 모델링에다가 인물만을 스케치로 표현해놨죠. 뭔가 유쾌하고 상당히 그 공간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전부 다 3차원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요소를 스케치로 표현하는 것 상당히 마찬가지죠. 어떤 그런 그래픽에다가 중요한 요소들을 사람만을 스케치로 표현하는 것 상당히 되고 재밌어요. 이 공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공간의 어떤 깊이도, 공간의 층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효과를 봐서 마찬가지고 재밌는 표현법이죠. 사람만을 스케치로 표현을 해낸다. 참조할 만한 이거 역시 좀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즉 다이어그램의 사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랄지 내가 표현해내고 싶은 것들을 사진을 합성을 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즉 그 기본적인 스케치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이용한 다이어그램법입니다. 이거는 단면 투시를 이용한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마치 일소적 투시도를 활용해 가지고 도면 같은 요소를 활용해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내는데요. 거기에 또 컬러까지 부여해서 본인이 원하고 강조하고 싶은 요소, 그리고 레벨의 차이, 그리고 어떤 천차 이런 요소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내는 거죠. 자, 이거는 딱히 어떤 룰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어떤 요소, 단면이든 평면이든 아니면 3차원적인 요소들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상당한 훈련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이런 본인만의 다이어그램, 이건 엑소노메트를 활용한 다이어그램이죠. 거기에 근데 라인으로 매핑이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색감, 질감까지 다 표현되어 있는 아주 완성도가 높은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그림이 들어가게 되면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죠. 이 작품에 들인 공, 또 이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림의 어떤 완성도, 이런 것들이 바로 작품에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모형을 활용하는 다이어그램 부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만들었던 스터디 모형을 잘 찍어서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이어그램에 포토샵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들, 글씨를 활용하게 되고 어떤 색깔을 표현하게 되면 이것 자체로 아주 훌륭한, 아주 3차원적인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보면 거기에다가 포토샵으로 레벨이랄지 특히나 슬라브 두께, 이런 구조, 이런 것들까지 표현하게 되면 도면, 단순히 도면이나 그래픽에서 느낄 수 없었던 정말 즉각적이고 체험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인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법, 즉 모형과 그래픽을 합성하는 이 다이어그램법도 상당히 제가 추천합니다. 마찬가지죠. 그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다양한 어떤 포토샵을 통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자, 이 부분은 뭐 외부 환경, 건축 환경에 대한 설명인데요. 모형 하나를 만들어 놓고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법 개발해내고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법. 자, 이것도 모형인데요. 뭐 이게 완성된 모형일 수도 있고 개념적인 모형일 수도 있습니다. 무지모토 쇼라는 일본 건축가의 작품인데요. 이것 자체가 모형만으로도 어떤 개념을 완성해낼 수 있는 중요한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역시 모형이죠. 모형을 군데군데 어떤 요소별 모형을 만들어서 난 이걸로 다이어그램을 활용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간을 다이어그램, 어떤 공간을 스케치하거나 3D 모델링 하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을 한번 모형으로 만들어 보는 것, 요소를 만들어 보는 것, 그거를 찍어서 설명하는 것, 이거야말로 진정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걸 보기만 해도 이 공간에 대한 느낌, 또 이 건축가가 여기에 들어가는 생각,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완성된 모형이 아닌 이런 공간에 대한 모형도 충분히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차별화된 나만의 프레젠테이션 기법 개발. 즉, 차별화된 나만의 다이어그램 사용법 개발.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벌써 줬던 단면을 활용한, 단면 투시도를 활용한 이런 표현법들. 그래서 여기 어떤 공간이 이루어지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상당히 디테일한 도면을 통해 가지고 작도를 통해 다양을 나타낸다. 이거는 기존에 시도할 수 없었던 그림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것들은 상당한 건축에 대한 지식과 상세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려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하나만 그려냄을 통해서 이 친구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엑소노메트리. 이것도 어떤 공간 요소를 분해해서 보여줌으로써 어떤 공간이 이루어져, 이런 것들을 아주 3차원적인 엑소노메트리로 상당히 정교하고 깔끔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요소들. 네, 마찬가지입니다. 숲속에서 내 집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어떤 공간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공간 요소를 좀 분해해서 뚜껑을 들어 올려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거 상당히 추천할 만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에피를 살짝 들어 올리니까 내부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아주 정교한 우리가 잘 아는 3D 렌더링을 통한 아직 재질을 입히지 않고 어떤 단순 톤으로 상당히 강력하고 멋진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표현했던 이 다이어그램이 바로 모든 걸 나타낸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잘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실제 건축에 가까워진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거리에 들어간 어떤 스트리트 퍼니처 같은 거군요.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요소를 재밌게 3차원적으로 또 표현을 해내고요. 그래서 이 서울에 이런 아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던 재미있는 공간이 실제로 서울에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 마지막입니다. 다이어그램은 건축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처럼 여러분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자, 이제부터라도 자기만의 다이어그램법을 개발하는 훈련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좋은 졸작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후속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